네, 안녕하십니까. 의문을 열다 교무팀장, 그리고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하정입니다. 오늘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분석 중에 남자 아이들,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준비한 학교는,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준비한 학교는 이거 보고 우리 인문계 어떤 거 쓸 건지 일반고 참고할 수 있거든. 엄마 보면 되지 않나? 우리 보고 가야 돼? 근데 어떤 거 늦게 나올 거야. 어떤 거 선택할? 나가고. 저 아이가 마이크가 들리니까 마이크는 제가 잠시 끄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학교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요렇게 금성, 남일, 대연, 동천, 배정, 부산, 센텀 중앙에 지난주에 준비했는데,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분포고까지 요렇게 학교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이 위에 다른 학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포고등학교부터 볼 건데, 어머님들 제일 궁금하신 게 인원수지 않습니까? 인원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학교 인원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전체 정원 파일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실제 인원수보다는 여기 인원수가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학급당 배정된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맥스로 쳐서 인원을 설정해 놓은 자료고요.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일반계고를 지원하고 일반계고에 합격했는지의 숫자에 따라서 정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라이브한 정원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광역시 고위 포털 내에 있는 고등학교 결혼 통계,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인원에 업데이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남자 학교부터 볼게요. 남자 학교부터. 그래서 남부 학군에 있는 남학교인 금성, 제가 준비했던 금성 105명입니다. 금성. 그러면 어머님들 좀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여기 옆에 메모를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금성고가 105명 정원에 현재 10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대영고 119명 정원에 11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고등학교 136명 정원에 127명, 결혼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배정고등학교 볼게요. 배정고등학교 105명 정원에 97명, 결혼이 8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 105명 정원에 105명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119명 정원에 121명이 있고요.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두 명이 좀 초과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현재. 자, 그다음에 해운대학교 학군 같은 경우에는 남일고 아마 관심이 좀 많으신 학교인 것 같아요. 남일고등학교가 232명 정원에 230명이 지금 학교에 있고요. 센텀고등학교 184명 정원에 18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공학을 봤을 때는
남부학군에 오늘 분포고등학교 저희가 알아볼 거거든요. 분포고등학교는 51명 중에 51명. 남학생 기준, 남학생 기준. 그 다음에 여학생 기준에 84명 중에 83명. 그래서 총원이 135명 기준에 134명이 있습니다. 자, 인원수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인원수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분포고등학교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혹시 여기서 학부모님들 중에 분포고등학교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신 분 계세요? 들으신 얘기. 카더라 통신 아니면 뭐 요 분포고등학교 올해 애들이 어때요? 막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위기 안 좋다. 분위기 안 좋다. 왜,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다라는 말은 있는데 왜 안 좋다라고 하는지는 들으셨어요? 혹시? 그냥 안 좋다라고 들으신 건가? 올해는 좀 잘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 지금 분포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지금 재원생 중에 어떤 아이 이야기로는,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학교 수업 시간의 절반 정도는 조금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절반 정도는.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여기 성적에서 보여요, 지금, 눈에. 자, 1학기 성적입니다. 1학기 성적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왔는데, 보시면, 평균 점수가 수학과 국어의 차이가 조금 크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사도 점수가 상당히 낮은 걸 보실 수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A등급 성취도 비율. 다른 일반고 고등학교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과목이 한국사예요. 2.8%가 A등급 받았어요. 2.8%. 그러면 이 2.8%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기말 점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학교 단위 분할 점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교 단위 분할 점수. 학교 단위 분할 점수는 학교에서 A, B, C 등급에 분할되는 점수를 학교 자체에서 설정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학교 단위 분할 점수를 설정했다라고 돼 있는데, 분포고등학교는 거의 고정 단위 분할 점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 썼던 90점 이상이면 A다라고 하는 점수로 이제 산출합니다. 수학과 정보를 빼고는 다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번 1학기 때. 1학기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수학하고요. 여기 수학하고요. 정보만 학교 단위 분할 점수가 따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90점에서 이제 고정 단위 분할 점수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충격적인 과목이 한국사, 통사, 통과예요. 왜? 한국사, 통사, 통과를 90점 넘긴 애들이 전교에 2.8%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원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을 135명 중에 1%가 1.3명, 1.4명이잖아요. 그럼 2%는 몇 명이겠습니까? 3명 정도예요. 3명, 4명, 3명. 그러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90점 넘긴 애가 한 4명, 전국에 4, 5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4, 5명 정도.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진짜 더럽게 공부 안 한다는 소리겠죠? 더럽게 공부 안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단위 분할 점수를 사용하는 과목의 숫자가 작아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단위의 비율이 낮은 거는. 이런 것도 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어는 B등급, 즉 80점 이상인 아이들은 좀 인원수가 좀 돼요, 이렇게. 80점 이상인 아이들은.
인원수가 좀 되는데 통합사회 통합과까지도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랑 영어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C등급 비율도 높고 D등급 비율도 높고 한국사도 D등급 비율 높고. 그럼 이거를 다르게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노력 정도에 따라서 애들의 성적이 바뀔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다면 애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말, 즉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이 성적으로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우리 아이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분포고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여학교 분석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메디컬 정도 가고 극상위권을 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포고는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고 집중도가 좋은 아이,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는 가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반에 절반 정도 잔다는 말을 하거든요. 한 반에. 한 학급의 절반 정도는 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친구들이 자니까 우리 아이가 돋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자니까 우리 아이가 발표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자니까 우리 아이가 돋보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기간제 선생님들도 좀 있어요. 좀 계세요. 공립학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평가 계획을 한번 볼게요, 제가. 평가 계획. 학교생활 기록부 활동이 공립학교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들어가는 보고서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아이와 해낼 수 없는 아이의 차이는 생기부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보고서도 팀 프로젝트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조금 그 점수가 깎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다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죠. 자, 보시면 1학기 때 수행평가를 했던 이거 국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한 학기 한 번씩 읽기 문학작품 엮어 읽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문학작품 엮어 읽기. 지금 여기 우리 유정걸 대표님이 계신데, 문학작품 엮어 읽기라고 하는 요 수행평가의 레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 상당히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좋은 내용이 적힐 수 있어. 이게 조건이 어렵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을 지정을 해줘요. 특이하게 분포고는 다른 학교보다는 그 수행평가할 때 뭔가 지정하는 정도가 좀 강하거든요. 작품을 지정해주고 여기에서 어떠한 맥락을 주고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통합사회 수행평가도 그랬습니다. 통합사회 수행평가. 저희가 이걸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통합사회 수행평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분포고 수행평가 가지고 할 말 되게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다른 학교도 봐야 되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제안하기 수행평가인데 이거랑 유사한 형태의 수행평가를 했던 학교가 어디냐? 예문여고거든요. 이겁니다. 지역사회 공간 변화 정책 제안하기라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수행평가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보면 다른 학교는 조금 다르죠, 이게. 지금 수행평가의 종류가 어머님 그 참가하신 분들 지금 우리 화면에 이거 체크 같은 거 하시면 저희가 같이 화면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성 존중 글쓰기 행복정진 프로젝트 기후위기 탐구 지역 정책 변화 제한하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게 지역사회 공간 변화 정책 제한하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어떻게
아이한테 가이딩을 해주셨냐면, 이 아이가 사는 지역, 군포고등학교 있는 지역이 지금 이제 매립지잖아요. 매립지. 매립지. 그러면 이렇게 매립지가 되고 나기 전과 저기 매립하고 나서 주거지가 된 이후에 그 해안선의 모양이라든지 실제로 교통량이라든지 그 인구 비율 그리고 용, 용존 산소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부산광역시에 있거든요. 이 부산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주례탐구 보고서에 소스를 주어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안 좋다. 맞아요. 여학생 비율이 높기도 해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안 좋아요. 남학생 어머님, 그 학부모님들이시니까. 그리고 애들이 뭐 연애를 한다든지 뭐 잔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 엎어서 거꾸로 생각해서 이거를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분포고등학교는 기회의 땅이에요. 분포고등학교. 왜냐? 교과 성적도 그렇게 그 교과 문제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경쟁자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군포고등학교가 135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1학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의 1등급이 10%잖아요. 고교학점제에서. 그러면 10%라고 하면 14명 정도 묶이거든요. 14명까지. 그런데 자, 문과를 가고 싶은 아이가 문과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수학이 조금 약하니까 문과를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니 여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 이번 중간고사에서 내신 성적이 1등급이 나왔어요. 10%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남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수과학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수학만 잘하는 아이들. 국어, 영어, 뭐 사회탐구 이쪽에서 떨어져서 수학만 탁월하게 잘하는 애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분포구를 한번 잘 따져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수학이나 과학이라든지 개념에 대한 선행의 완성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순하게 공부를 암기하려고 하는 애들은 가면 안 돼요. 생각보다는 분포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그러니까 등급을 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쉽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학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남학생은 수행평가만 제대로 챙겨준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포고등학교는 생기부도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공립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남중을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남중을 나와서 갑자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해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거나 조금 지금 갑자기 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 조금 단속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공립학교의 특성상 야자를 100%안 해도 되거든요. 야자를 자율적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끝나고 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학원에 돌리시는 것도 방법이 되십니다. 혹시 분포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 중에 좀 성실도가 높은 친구들, 정교생 수 아까 처음에 분석해드렸는데 처음에 안 들어오셨구나. 자,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분포고 지금 현재 135명입니다. 135명 정원에 134명이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는 2명 정도가 부일고하고 해운대고, 3명 정도가 전학을 갔고요. 그만큼의 전학을 들어왔어요. 생기부 챙겨주는 선생님 어느 정도 챙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여학교 편에서 동료고 말씀드릴 때, 얘네들은 수행평가의 퀄리티가 이래서 어떻게 생기부를 적을 수 있겠지. 1학기 때 그런 걱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포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전 타이밍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퀄리티가 계속 높아져 왔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 동료군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학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디에서 진학부장 하시던 분이 분폭으로 전임을 오셨고 그분이 부산 진로진협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이셔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 활동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는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학교 이제 남학교나 여학교나 남녀공학이나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나 생기부 자율도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확실하게 사립 고등학교들이 좀 생기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공립들도 그런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분포, 하나가 하나가 이제 문현여고요. 대입결과 입결. 일반 고등학교 입결이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학교 입결이 큰 영향을 줄까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을 도는데 그래서 사립학교 정도는 입결을 조금 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립학교는 입결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분포고등학교 입결은 저희가 카드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서울권에 간 애들이 한 15명 정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 고3들은. 올해 고3들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다른 궁금증 더 있으실까요? 분포고등학교. 없으시면 제가 다음 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학교는 대형고등학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형고 이미지는 어떠실까요? 학부모님들? 대형고등학교. 대형고등학교.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실까요? 대형고등학교는 어떠신가요? 이미지가? 대형고등학교가 이제 남학교 중에서는 부산에서 갑방구로 통하는 학교죠. 근데 생각 뭐 하셨던 것보다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 맞죠? 전통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교. 또 의무, 야자, 연휴, 등교, 정독반 그렇죠. 혹시 이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여름방학이 정말 짧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방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름방학이 짧다. 올해 고3들이 고1 때 여름방학 며칠 했냐면 3일 했어요. 3일. 금요일에 방학식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등교했나? 월요일 날 등교했나?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 생각보다 여름방학이 상당히 짧거든요. 대형 고등학교가. 그 이유는 이제 학교 공사인데 아마 조금 열심히 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성적 데이터. 자, 그러면 대형고등학교로, 와, 통합사회 A 등급이 52.5%구나. 수학을 23.3%나 하는구나, A 등급을. 근데 이제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 단위 추정 분할 점수 나온 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대형고등학교입니다. 1학년 거 볼게요, 1학년 거. 학기 말 점수입니다. 학기 말. 학기 말 점수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필고사 두 번과 수행평가의 점수가 합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추정 분할 점수를. 여기는 이제 우리 앞에 분포고랑은 다르죠. 분포는 수학과 정보 과목에서만 학교 단위 분할 점수를 사용했었는데 대형고등학교는 전 과목에서 학교 단위 분할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과목에서. 그런데 특히 보이시는 게
수학의 A등급 구분 점수가 낮습니다. 73점입니다. 근데 이게 수행평가 합친 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자료를 더 볼게요. 중간고사 때는 어땠느냐? 중간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는 수학이 71.58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사가 72.9점이고요. 통합사회가 70.56점입니다. 지필고사가. 그러면 이 학교 단위 분할 점수, 추정 분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 정도 난이도로 문제를 낼 거야라고 하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중간고사의 추정 분할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 학교는. 그래서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과목의 점수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수학과 비슷한 정도의 등급, 점수대를 형성을 했었는데 여기 기말에 보시면 기말에 보시면 이게 확 떨어졌죠. 다른 거는 올라갔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평가로 점수를 줘도 수학에서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전교에서 1등한 아이가 80점 초반대 받아서 전교 1등 했어요, 수학을. 평균 점수가 50점이 안 된다고 합니다. 50점이 안 되고 40점 초반대라고 하고요. 60점 이상의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대형고 보내시고 싶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계세요, 여기? 대형고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 와, 여기 공부 잘하는 학교다. 여기 그 대비 입결이 좋다더라, 분위기 좋다더라, 이래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 혹시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까 대형고 여쭤보셨는데 누가? 제가 마이크는 켜지면 제가 그 컨트롤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섞이면 약간 혼란스러워져서요. 음, 대형고 수학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형고 수학은 일일 삼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일 삼재. 대형고 일일 삼재. 대형고 일일 삼재가 하루에 문제 세 문제씩 수학을 푸는 거거든요. 푸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의 문제가 나오냐면 고쟁이라고 하는 그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제 심화 문제를 풀 때 푸는 고쟁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이 고쟁이에서 원래 수학 문제는 거의 대부분 교재에 보면 A, B, C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문제 레벨을 1, 2, 3단계라든지 A, B, C로 나누는데 고쟁이라고 하는 심화 교재에서 B 스텝과 C 스텝에 있는 문제를 내요. 1, 2, 3제. 그래서 고쟁이 B 스텝, C 스텝 정도를 무난하게 풀 수 있어야지 대형고에서 수학이 내신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형고등학교는 거의 이과 학교입니다. 거의 이과 학교. 왜냐면 제가 요 자료를 지금 잠시 준비를 한번 해드리면 대형고가 아까 전교생이 몇 명이라고 보셨죠? 120명이 안 됩니다. 120명이. 120명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과 쪽 트랙을 잡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과 쪽 트랙을 잡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 정도 될까요? 대형고에서? 혹시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과 쪽 트랙을 잡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까? 80%, 80%, 80%. 또 다른 학부모님들 계세요? 80%. 80%는 어이구, 90%는 그 학교 나이, 한 70% 정도 돼요. 한 70% 정도. 한 70% 정도 되는 게 제가 지금 요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 지금 안 보여서 대형고등학교 요번에 선택 과목을 조사한 그 최종 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는지.
자,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이때는 지금 인원수가 조금 더 작았어요. 114명일 때인데 전학을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보시면 물화생지, 특히 물리화학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76명입니다. 76명. 그러니까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의 투 과목에도 요 정도의 인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84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이 94명이라는 말은 3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수학을 2개 듣는 애들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수학을 2개 듣는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보시면 여기 사회문제 탐구와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라는 과목에 113명 전체가 다 수강을 해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준비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수능을. 수능을 준비해 줘야 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수능에 치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까지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 과목만 듣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과는 이과 과목 듣고 문과는 문과 과목만 듣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학년 2학기 때만 이제 사회과학을 같이 듣는 모습으로 갈 건데 보시면 여기 3학년 2학기 때 보면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그다음에 융합과학 탐구에 114명 전교생 3학년 2학기는 이제 그 전부 다 동일한 인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사탐, 과탐, 사탐, 과탐 1년 동안 시켜서 수능에 잘 치게끔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커리큘럼이 다른 거예요, 이 학교는.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고는 우리는 정시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너네를 대학 보내줄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형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갑방고인 대형고를 가기 위해서는 자, 중요한 거 일단은 수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수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 등급 떨어지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갭이 엄청나게 커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그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계속 주면서 수학을 시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대수랑 확통을 같이 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3학년 1학기에 넘겨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쟁이 이상 못 풀면, 고쟁이 비스텝 정도 못 풀면 대원고 가면 살아남기 힘들죠. 고쟁이 비스텝 정도 무조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저희 재원생 중에 우리의 속을 되게 썩였던 어떤 이제 웃으면 조금 약간 동글동글한 돼지 캐릭터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내신을 조금이라도 잘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고쟁이를 정답지를 외우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야, 그걸 왜 외우냐고. 그래가지고 되게 혼났던 적도 있는데 아마 우리 유정걸 대표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표님한테 혼나고 저한테 와서 혼나고 막 그랬는데 애들이 그 정도로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해요, 대형고는. 많고 수학이 많고 그리고 요게 좀 특징적입니다. 대수랑 확통을 2학년 1학기에 같이 합니다. 웬만한 학교 같은 경우 확률과 통계 3학년 1학기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수와 확통을 같이 한다는 말은 대형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대수, 확통, 미적분,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을 다 끝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학의 난이도가 어렵다. 수학이 되지 않으면 가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고등준비반민 그 얘기는 제가 하던 말 마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과적인 성향인 아이들은 대학고 가서 열심히 해서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대입의 결과를 잘 얻어볼 수 있겠지만 문과적인 성향인 아이들은 웬만하면 대학고는 안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탐과 과탐의 과목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너무 작아요. 너무 차이가 커요.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극간이 큽니다. 동천고도 요거랑 비슷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이나 대연을 보내고 싶은, 즉, 이과 성향이 아주 강한 갑방고 스타일의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으시면, 갑방고 스타일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으시면, 1번 수학의 완성도, 2번 이과적인 성향, 그래서 과학적인 완성도도 필요하고요. 3번 그냥 앉아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시켜야 돼요. 엄마 나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뭐 이거는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얘는 2등급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가더라도 1등급 라인 올라가기 힘들어집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이 각성인 친구는 대우가 유리하다.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이 강한 거지. 수학을 월등히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이 강해서 수학을 특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보내시면 안 되죠. 자사고를 보내든지 아니면 특목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고만고만하게 잘하는데 수학을 잘하면 대용고가 좋죠. 근데 다른 과목보다는 그냥 수학이 조금 낫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대용고 가서 수학으로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수학은 못해도 공통 수학 원투에 있는 시중에 있는 교재 한 3분의 2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혹시 대형고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십니까? 아, 그리고 아까 성적 분석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넘어왔는데, 대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적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 내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과 과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1학년 1학기 때 있었던 내용인데요. 한국사를 선생님 두 분이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앞반에 들어가는 선생님은 되게 디테일 있게 어렵게 가르쳐 주셨고, 뒷반 들어가는 쌤은 되게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앞반하고 뒷반하고 학습지가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시간 일정 여유가 되면 여기까지 풀면 되는데 아무래도 문제를 어렵게 내지 못할 거야. 뒷반 선생님이 내준 학습지를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고 실수를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게 만들었더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만점 7명이 나왔어요. 범위가 되게 많아. 지금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것도 한번 인식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사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1학년 1학기 한국사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고통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양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돼 있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애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외우거나 내가 며칠 만에 벼락치기에서 점수를 잘 받겠지, 중학교 때처럼 공부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실수해서 한 개 틀리면 등급이 날아가요. 특히 대형고 같이 인원수가 작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남학교 치고는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하는 학교거든요. 1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고와 같은 갑방고 스타일의 학교들은 극상위권 애들, 중상위권, 최상위권과 극상위권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잘하면서도 실수까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대형고를 통해서 메디컬 정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완벽하게 케어가 될 수 있는 학습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와중에 수행평가 난이도도 어려워요. 수행평가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고 학교에서 활동을 연계해서 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대형고는 수학이 안 되면 아예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했다라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했다라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얼마만큼 했는지 완성도가 반드시 체킹이 돼야 돼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 이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얘는 대학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능을 쳐도 1, 2등급이 나왔던 친구거든요.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졌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을 다 풀어보고 간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수학에 대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평균 점수가 40점 초반대인 시험에서 80점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행에 대해서 체킹을 하실 때, 영어 선행에 대해서 체킹을 하실 때, 국어 선행에 대해서 체킹을 하실 때, 반드시 모의고사 가지고 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시험. 그리고 전국에서 이 문제를 몇 프로 정도 맞췄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아직 4%대가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킬러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예요.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대형고 정도, 동청고 정도는. 그 다음에 건드려서 내가 푼다라고 하면 상위권 한번 노려보겠네. 잘 풀어낸다라고 하면 얘는 독보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형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 채팅창에 지금 올라오는 글이 없기 때문에 대형고 얘기는 여기 이쯤 갈무리하고 제가 동청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청고는 제 모교입니다. 모교인데 모교인지 못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교가를 부를 수는 없고 그 성경신 동청고가 동학천도교 학교이기 때문에 동청고인 걸 아시죠? 학교 가면 종교를 배웁니다. 강당에 가면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요. 양쪽에 보고감 및 제복고민이라는 이 동학의 캐치프라이드가 걸려 있는데 자 혹시 동청고 이미지는 어떠세요? 주변에서 들리는 우리 동청고등학교 이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동청고등학교 이미지. 동청고 얘기는 좀 못 들어보셨어요? 전액 과중이라 대형고만큼 어렵다. 수학이 어렵다.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들이 안 변해요. 선생님들이. 지금 교장 선생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2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음. 과중이었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다. 수학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문제 더럽게 어렵네. 문제 더럽게 어렵네. 자, 요거 한번 같이 집중해서 보실게요. 이거 어때요? 공통수학 5의 평균 점수가 69.7점의 A등급 비율이 6.7%다. 그러면 우리 또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학기 말 추정 분할 점수. 한번 같이 볼게요. 뭘 어떻게 했길래 6.7%야? 뭘 어떻게 했길래? 자, 학교 성취 분할 점수가 영어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높이 잡았을까요? 우리 동청고 아이들은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수학이 87점이 넘어야지 A 등급입니다. 87점이 넘어야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옆에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수학은 87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A 등급이 나온다. 아하, 그러면 B등급 등급 구분 점수까지 한번 볼까요? 71점이네요. 아까 우리 대형고등학교가 72점에서 A등급을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동청고 아이들은 수학을 좀 합니다. 좀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형고는 수학 문제가 어렵다. 동청고는 수학 문제가 더럽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천은 수학 문제가 더럽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 꼬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꼬아냈다.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들을 서술형에서 출제하는 경향성이 많다. 자, 두 번째, 국어 13.3에 25.9%입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자, 근데 국어도 등급 성취분할 점수를 높이 줬죠. 90점에 82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66.7인데, 보시면, B등급까지 분할 점수가 67점까지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67점 이상 받으면, 그러니까 평균 점수 50% 정도 되는구나. 맞죠? 자,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이 63%입니다. 왜? 성취 분할 점수를 76점 줬으니까 당연히 A 등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통합사회 84점, 통합과학 89점. 그러니까 통합사회보다 통합과학의 A 등급의 비중이 높은 이유, 비율이 낮은 이유는 통합과학의 성취 점수가 5점 정도 높다. 그리고 동천고등학교, 그 부산에 과학 중점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1학년들은 안 해요, 과중을. 2, 3학년들만 과중을 하는데, 동천이 원래 과중을 했던 학교거든요, 과학 중점학교를. 그렇기 때문에 과중을 했던 프로그램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과학 중점. 그래서 수과학에 대한 심화탐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아직. 심화탐구 프로젝트. 그래서 수학에 대한 생기부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라든지 그 토론회 활동을 시험 끝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이. 수행평가 한다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지, 보고서도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조금 중요시 하거든요. 모의고사 중요시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소리를 제가 엊그저께 한번 전화를 드려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설 모의고사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동천고등학교 홈페이지 가면 뭐 25학년도 의대 몇 명 막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디컬 쪽이라든지 인서울 쪽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조금 잘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 몇 번 올라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는데, 지금 동천고로 학교에서 조금 기를 쓰고 이과 쪽으로 애들을 많이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원고랑 비슷해요. 그런데 영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저랑 같이 엊그저께 여학교 편을 같이 들으셨던 어머님들 계실까요? 여학교 편 같이 들으셨던 어머님들? 네네. 혹시 제가 덕문여고 영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덕문여고 영어를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셔요? 외부 지문 이야기입니다. 외부 지문 이야기. 외부 지문. 그러니까 동청고 같은 경우에도 외부 지문의 빈도수가 높거든요. 네네. 영어는 부일보다 어렵고 외부 지문이 엄청 나온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친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동청고도 외부 지문의 비중이 높아요. 모의고사를 변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생으로 외부 지문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동청고는 영어 내신 대비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학원들이 많았어요. 목골 시장 밑에 있는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여러 학원들 중에 동청고 영어 내신 대비 못함, 안 받음 이런 학원들이 있었어요. 왜?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모의고사에서 즉 외부 지문이 시험 범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지문의 개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때는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개수를 살려보면 약 500제 정도 되는 거예요. 500제. 뭐 나올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했던 친구가 그걸 외워보겠다고 도전하다가 일주일 만에 포기하더라고요. 왜? 영어 하다가 다른 과목 하나도 못할 것 같다면서. 그거 중학교 때처럼 지문 읽고 외우기 못해요. 지문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외부 지문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놓은 게 나중에 고3 때 제가 느끼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치는구나. 진짜 말을 말대로 하는. 그래서 영어에도 조금 더 강점을 가지는 애들. 즉,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정도, 고1 모의고사는 조금 쉬우니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90점 중반대가 나오든지, 올해 수능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 88점에서 92점 사이 정도 나오면,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동천고 가도 영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대비한다고 해서 지문 딸딸딸딸 외우고 빽빽이 하고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동청고 가는 순간 진짜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어요. 감당을 못해요, 양을. 그럼 영어만 공부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청고도 아까 대형고랑 마찬가지로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한 75대 25 정도기 때문에 이과적인 성향의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수학과학을 되게 열심히 하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는 와중에 영어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형고랑 거의 비슷한 루틴을 가지고 있지만 동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영어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도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 대형고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동천고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학부모님도 계실까요? 다른 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수행평가의 난이도도 높을 뿐더러 생기부에서 잘 적어줍니다. 잘 적어준다고 합니다. 밖에서 평가도 그래요. 그리고 수학과에 있는 선생님들의 프라이드도 조금 강한 편입니다. 활동도 좀 심화탐구 활동도 많이 하고요. 동천고 그 학교 교육 특색 사업에서도 그쪽에 강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즉, 과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과학에서는 활동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동천고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제가 지금 오늘 없으시면 지금 제가 오늘 부산에 있는 지금 학교를 세 개를 분석해 드렸거든요. 분포, 대연, 동천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한 학교만 더 해볼게요. 한 학교만. 준비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한 학교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느 학교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포되어 있는 영어 지문이 외부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외부 지문의 빈도수가 약해요. 동천보다는. 남일 중앙고, 중앙고, 부산 중앙, 센터만 했습니다. 센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그러면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순서를. 순서는 남일, 중앙, 센텀으로 하겠습니다. 남일, 중앙, 센텀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남일 중앙 센텀으로 해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얘가 왜 어디 갔지? 어. 네네. 자, 남일고부터. 자, 남일고 아까 우리가 인원수 확인해봤죠? 232명 중에 230명. 인원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남학교 단일학교 중에 인원수 제일 많은 학교가 남일고입니다. 네, 인원수가 너무 좋죠. 인원수 너무 좋죠. 자, 빠르게 갈게요.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부터 같이 띄워 놓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이게 학교별 개별 자료라서 올베비 스쿨에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 오늘 녹화 본 영상은 공유를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일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남일고등학교.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평균 점수가 있는데, 뭐, 일반고의 고등학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단위 분할 점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추정 분할 점수가 보시면, 국어는 81점, B등급이 68점, 그러니까, 74점 정도 평균이 나오는구나. 수학은 69점에서 B등급이 끊깁니다. 69점에서 B등급을 끊기니까, 수학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영어가 학교 단위 분할 점수가 88점입니다. 88점이고, 한국사가 91, 통합사회가 90, 통합과학이 87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탐구사명제 있잖아요. 탐구사명제. 한국사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실수해서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즉, 두 문제 틀리면 2등급이에요. 아시겠죠? 한국사, 사회, 과학, 탐구, 사명제는요,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나오더라고요.
두 문제 틀리면. 남일고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의 난이도가. 왜냐면 보시면 여기 아이들의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비율을. 아이들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CD 등급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탐구 삼형제랑 국어, 영어, 수학이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CDE 등급, DE 등급의 아이들의 수가 작아요. 작다란 말은 국영수에 대한 선행과 완성도가 있는 애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아이들의 편차가 심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남학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BC 등급의 아이들이 많다. 왜? 수학, 과학 하다가 보니까 영어는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그냥 달달달 외우는 학습만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변형된다든지 서술형 문제에서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되면 애들이 많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약점이 있고 탐구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DE 등급이 높죠. DE 등급이 앞에 있는 국영수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거는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즉, 이런 수가 자, 한마디로 이거 자료만 가지고, 점수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면, 인원수가 많고,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과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실제로도 두 문제 이상, 탐구에서 두 문제 이상 틀리면 등급이 확 떨어지는, 등급이 1등급이 아닌 2등급이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세 문제인가? 세 문제의 부분감 좀 당한 애가 2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극상위권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머님들 인원수가 좋으니까 여기가 1등급 받겠지. 즉 1등급 받으려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실수 없이. 실수 없이. 그 다음에 제가 한 개 강조하고 싶은 자료가 남일고에 있는데 남일이 뭘 강조하고 싶냐면요. 요겁니다. 요겁니다. 자, 남일고는요, 학교에서 학기마다 이거래요. 학기마다. 겨울방학 학교 연합형 교육과정 안내라고 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 공동, 청체형 공동과정을 하는데, 요거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요 근처에 있는 요거는 이거 아예 말도 안 해요. 진학생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자체가 이걸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는데 남일고는 이걸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학교 밖 교육과정 애들한테 들으라고 광고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RN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여학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RN이 활동 RN이 활동이 수업 유연화 주간과 RN이 활동 즉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유연화 주간을 대놓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수업 유연화 주간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2022랑 2015랑 겹쳐 있잖아요, 애들이. 겹쳐 있으니까 2015에서는 수업 유연화 주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쓸 수 있는 수업 유연화 주간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는 1학년 학생들에게도 적용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유연화 주간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생기부스는 활동만 해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탐구 보고서만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16시간 동안. 그거 이외에도 R&E 활동이라고 해서 한 학점짜리 활동 수업 자체를 더 열어줘요. 이게 잘 돼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동문여고입니다. 동문여고가 남일고는 학교에서 생기부에 조금 진심인 것 같아요. 써주는 거. 그런데 남일고는 동문여고도 좀 인원수가 작은 학교는 아니고 많은 학교지만 남일고에서는 특히 남학생들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그냥 제끼는 애들도 많고요. 신경 안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냥 성적만 나오면 되지 이걸 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열심히 얘기를 했죠. 이거 쓰셔야 된다고. 아무리 1등급 받아봤자. 남일고가 성과가 없는 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있죠.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왜냐? 얘네들이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교의 인지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올해 고1 애들부터. 인원수가 많아서. 인원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작년에 고교학점제 처음 시행될 때 남일고등학교의 엄마들이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왜? 부산에서 이 근방에서 갈 수 있는 학교니까 지원 가능한 수영구 해운대구에서 갈 수 있는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체 인원수는 230명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주저주저 하셨던 이유가 학교에 입결이 안 좋다.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반계 고등학교 입결 보실 필요 없다고. 그거는 걔네들이 잘해서 입결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학교에서 지금 생기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 그리고 학교 연합형 교육과정 자체가 뭐냐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활동을 너네가 나가서라도 해와라. 생기부에 이거라도 적어 놔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학교는 생기부에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남일고가 이때까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실적을 내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남일고의 아이들은 그 제가 지금 선택 과목을 얘기를 할 때 이 학교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남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에서 잘리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실제로 요번에 남일고등학교 수강 신청한 결과거든요. 학교에서도 이걸 잘 밀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인원수 많은 게 그 남일고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너네 이 과목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 제2외국어 보십시오. 중국어 한 분 4명, 5명이잖아요. 이거 폐강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제2외국어 무조건 일본어 듣는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제2외국어랑 그다음에 기가라든지 그런 과목까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통, 기하, 인공지능 수학 9명. 그 다음에 지금 과학 보세요. 과학. 물리, 화학에 거의 몰빵돼 있어요. 생명과학 작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목 선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남일고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극상위권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실수상 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극상위권의 특징이에요, 이게. 실수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얘네들은 인원수가 아무리 많더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1학년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1학년 상태가.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이 학교는 생기부를 어떻게든 써주기 위해서 R&D 활동을 한 학점짜리를 따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유연화 주간도 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 활동까지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일고의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남일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중앙고 가겠습니다. 중앙고. 중앙고는 저랑 같이 여학교 편을 같이 들으셨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약간 여학교의 문연요고 느낌? 그 중앙고등학교가 자유형 공립고인 건 아시죠? 자공고거든요, 자공고. 그래서 자유형 공립고인데, 학교에서 선택 과목의 자율도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중앙고등학교는 119명인데 121명입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학이 와가지고 이게 인원수가 오버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중앙고 들어가면 그냥 전학 안 가요. 자, 보실게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보시면 학교 단위 추정 분할 점수를 가지고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학년 산출교과 국어, 수학, 한국사, 통사만 냈네요. 국어, 수학,
한국사, 통사만 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 구분 점수가 86점입니다. 86점. 그 다음에 수학은 80점. 그 다음에 영어는 고정단위 분할 점수네요. 영어는 90점 이상이 24%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중앙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분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90점을 넘긴 애들이 수 24%나 되니까. 결론적으로 영어의 실수 싸움이 등급을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등급 구분 점수 86,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 다음에 통합사의 등급 구분 점수 78입니다. 학교에서는 통사를 나름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급 구분 점수를 78점을 줬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것보다 시험을 잘 쳤기 때문에 56%나 A등급을 받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56%나.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90점을 넘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점을 넘긴 친구가 65.6%니까, 아니구나. 14.4%니까 이 학교의 수학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그러면 상위권 싸움은 치열하겠다. 상위권 싸움은 영어는 거의 한 동료고 정도? 한 95점, 지필고사에서 95점 이상을 받아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탐구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탐구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실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어랑 수학에서 갈리는 거예요. 국어랑 수학에서. 국어 수학에서의 실력이 전체적인 1.0되고 그리고 어머님들 이제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그 중학교 때처럼 평균 몇 점에서 전교 1등 한다 그거 필요 없어요. 1.0등급 받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전체 평균에서 내가 전교 1등 했으니까 아무 필요 없어. 전교 1등 했는데 한 과목 2등급 나오면 그러면 그거만큼 아쉽고 좀 안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는 자율론 공립고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등급 구분 점수로 구분해 봤을 때 학교 단위 분할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탐구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쉬울 것이고 영어도 쉬울 것이다. 영어도 쉬울 것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꼼꼼한 친구들이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국어와 수학이 등급 구분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수행평가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보고서의 형태의 수행평가가 각 과목당 한 개씩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기는 좋다. 그런데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인원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 인원수에 대한 부담이. 학교의 레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학교 분석을 할 때 동요고가 제일 쉽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문현요고가 그나마 학교 난이도에 비해서 수행평가 활동이나 그런 게 조금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학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문현요고 정도의 등급의 학교를 제가 중앙고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센텀고등학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센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센텀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센텀 중학교 출신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센고를 안 가요. 안 가고 그나마 센텀 고등학교에 가는 애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의 퀄리티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조금 하는 놈들이 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어... 약간 센텀 고등학교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센텀 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센텀 부심. 센텀 부심. 그게 뭐냐면요. 자, 학교 단위 분할 점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85점이 국어 학교 단위 분할 점수입니다. 85. 85. 그러니까 A등급 받은 애들이 15.3%가 85점 이상을 받았다는 소리고요. 우와, 이 학교 69.8점에 A등급이 59%니까 얘들 수학 엄청나게 잘하는구나. 수학 미친 듯이 해야 되겠구나.
윤님 죄송한데 해강고는 엊그저께 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래서 그 영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공유한 거 해강구 편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고 계시면 영상 공유하는 링크하고 저희 그 단톡 그 접속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의 59%에 놀라지 마세요. 등급 구분 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지금 오늘 살펴본 학교 중에 제일 낮은 게 이 학교죠. 66점. 그러니까 59%나 수학을 A등급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82. 82점의 등급 구분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33.9%나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영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입니다. 외부 지문도 조금 나오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포인트는 그 센터고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애들이 쳐낼 정도의 레벨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티라님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합사의 32.8%, 등급 구분 점수 81, 한국사 82, 통합과학 77. 그러니까 센텀 고등학교 자료를 보실 때 A등급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얘네들 되게 잘하는구나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국어가 A등급 비율이 15.3%로 낮은데 대표님, 센텀고등학교 서수령 한 번만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어는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느끼셨으니까 깜짝 놀라실 만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대표님 어머님들 채팅창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대표님이 한마디 해 주실 거예요. 서술형 평가가 시를 쓰래요, 시를. 창작 시를 쓰래요. 센터고등학교 1학년. 서술형 평가 문제예요. 시를 쓰라는 게 서술형 평가의 문제라니까요. 한바다 중학교 2학년도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점수는 채점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학교에. 채점 기준표.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문제를 채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비평문을 작성하래요. 비평문을. 그러니까, 학교 지필고사에서 서술형을 비평문을 쓰라는 말이에요. 주장하는 글을 쓰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서술형 평가를 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긴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서 얘네들이 부분 감점이 되게 많았대요. 시간을 못 지켜서 부분 감점도 있었고 형식을 못 지켜서 부분 감점도 있었고 그래서 B등급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있는 게 61.2%라. 왜냐하면 B등급 등급 구분 점수 68점이거든요. 그래서 센텀 고등학교를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얘네가 생기부를 가지고 뭘 하려나 고교학점제 때 얘네들이 우리 학교는 조금 뭔가 다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채팅창에 질문이 센텀 고등학교가 대형고처럼 분위기가 좋고 수학 잘하는 학교인가요? 분위기 좋은 건 모르겠어요. 분위기 좋은 거는. 남학교의 특징이 있거든요. 남학교의 특징? 그게 뭐냐면 반에 한 명씩 보면 진짜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지 혼자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대형고만큼 면학 분위기가 좋다? 뭐 대형고도 뭐 노는 애들은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 근데 수학을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아요. 대형고 같은 경우에 문제 레벨 자체가 확 높여서 이렇게 되는데 센텀도 수학을 잘하는 학교는 맞습니다. 잘하는 학교는 맞는데 그만큼까지 높은 레벨의 문제를 많이 풀러내서 등급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는 편이라고는 공부시키는 편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인데 센텀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통합사회 문제. 센텀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를 보면요. 거의 부교재가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레벨로 가르치면 수능 레벨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센텀 분위기가 센텀에서 특목자사로 빠지는 애들이 센텀고로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극상위권은 조금 경쟁이 빡셉니다. 자기가 뭐 중학교 로컬에서 조금 내가 좀 잘했다, 내가 좀 학교에서 조금 잘 나갔다라고 해서 쉽게 가면
쉽게 가면, 쉽게 생각하고 가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센텀고등학교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문제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고요. 문제 형식도 점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에 나오는 융합의 정도,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민주시민 교육, 그 다음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드시 끼워 넣으라고 하는 키워드들. 그렇게 해서 센텀 고등학교가 뭔가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태동들이 좀 보인다.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학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센텀도 이거 좋은 말씀인데, 아들이 계속 수학 100점 맞는데 학원 수학쌤이 쌩고 가지 말고 남이를 가라고 한다. 그게 중학교 레벨에서 100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중학교 레벨에서. 맞죠? 중학교 레벨에서 100점 받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레벨 100점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 센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한 문제들이 등급 구분 점수,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이든지 등급을 구분하고자 하는 심한 난이도의 문제 레벨들,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문제 개수, 그 문제의 비중, 그 문제의 난이도가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센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학교 시험 성적 100점 받는 거는 이제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얼마만큼 했네, 중학교 때 원래 A네, 중학교 때 뭐 전교 1등을 했네, 졸업할 때 퍼센티지가 3%네, 4%네,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아이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셔야 돼요. 학원 테스트로도 평가하지만 학원 테스트가 모의고사형 테스트면 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지금 영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한 뭐 90점 초반 이렇게 받으면 우리 아이 1등급 받네. 우리 아이 1등급 받네.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겠지.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80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치면 80점 초반 바로 떨어지지. 어휘가 안 돼 있거든. 생각의 구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구조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 만점 받았네. 수학 잘하네. 아무 필요 없어요. 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심한 난이도 문제 안 풀거든요. 안 풀어봤거든요. 그, 중학교 때 선행을 할 때, 내신 대비한다고 수학을 한 달 정도 쉬면서 수학 내신을 100점 만든 거는 그건 진짜 100점이 아니에요. 수학 선행을 나가고, 심화 선행을 나가고, 진도를 나가면서 이 아이가 그냥 시험 대비 기간 때 선생님, 저희 이거 시험 치는데 문제 좀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문제를 스무스하게 풀어서 만점 정도 받으면 그게 진퉁이죠. 진퉁이죠. 제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고1 때 국영수 탐의 1등급 학생 중에 모의고사에서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받는 애는 10%가 안 돼요, 실제로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 내신 하면 어머님들, 자, 여기 계신 김에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수학, 영어 내신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탐, 한국사, 과학 내신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개념 외우라고 하실 거잖아요. 국어, 영어의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되는 건데,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노가다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오라면 모의고사 성적 예뻐요. 막 학교에서 내신은 2등급 받는데 모의고사 내신은 막 3등급 받고 4등급 받고 하는 말. 엄마 모의고사 시험 성적 안 들어가니까 엄마 나 모의고사 공부 안 했어. 다음에 다 잘할게. 모의고사 공부를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 정도 풀어보는 거지 그냥. 국어나 영어는 글을 읽고 글을 놓고 읽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어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탐구도 안 돼요. 근데 국어를 외워서 하잖아요, 우리 애들.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왜? 성적 받아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시험 대비 4주 대비 이런 거. 고등학교 가서는 안 돼요. 왜? 국어만 할 거예요? 영어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동쪽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한번 외워보겠다고 도전했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럼,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 외부 지문 안 돼서 우리 아이 영어 어떻게, 외부 지문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걸. 당연히 외부 지문 못하죠. 이때까지 영어를 외워서 암기 과목을 했는데. 그러한 학습법의 전환과 아이들의 인식의 전환, 진짜 공부를 시키셔야 돼. 진짜 공부. 진짜 공부. 어느 학교 내신반이 있는 학원, 왜 보내시는 거 좋아요. 그 학교에 있는 지문 분석 다 해주고 하니까 보내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아이가 받아와서 그거를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이가 주가 돼야지. 선생이 열심히 떠들어서 선생의 실력을 늘려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러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열심히 일정 연등급 맞춰놨는데 수능에서 이상한 짓 해서 의대를 다 떨어지잖아요. 직윤 인원을 부산 애들이 못 채운다니까요, 그게. 수능이 안 돼서. 올해 해운대고에서 해운대고 내신 1.0등급 나온 애가 연세대 의대를 1차 합격했대요. 근데 이제 재수해야 됩니다. 올해 수능이 어려워서 연세대 그 일반형이 4, 5였고, 4, 6이었고, 그 일반형이 4, 5였는데 4, 6을 못 맞췄대요. 2를 받았답니다. 2등급 두 개밖에 허용이 안 되는 국영수 2를 받았대요. 영어 89점에 2등급 받았대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메디컬 정도 가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놔두든지, 어떤 환경에 놔두든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최상위 등급을 받는 애들이 괴물처럼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메디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메디컬 자체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공부를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동아대 지역 이제 1차 합격자 중 면접시 그 결시장 해마다 20%. 올해 대표님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제대학교 저번 주에 친 인제대학교 직윤 결시율 35%였습니다. 35%. 최종 못 맞춰서 인제대가 35%였다니까요. 이것보다 조금 더 빡센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수학을 반드시 1등급을 거의 받아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대마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은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은 버리세요. 리셋 하십시오. 리셋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리셋 해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과는 필수 요건입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교과 성적 잘 받는 건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그저 그런 대학이다. 서울에 있는 탑 10이 아니다. 탑 5가 아니다. 메디컬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교과만 잘 받으셔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국 10% 이내의 대학에 보내고 싶으시면 학생부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교과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를 봅니다. 부산대도 봐요. 부산대도. 두 번째, 그런 학교들의 지역 인재를 보내고 싶으시면 수능 최저까지 돼야 됩니다. 애들 불쌍하죠. 제가 생각해도 고교학점 되면서 애들이 할 게 더 많아져서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무리 하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1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 받아오는 거 믿지 마세요, 학부모님들. 지금 첫째가 고1 올라가면 우리 아이 내신은 2등급인데 모의는 1등급 나와서 우리 아이는 정시형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아닙니다. 진짜 분명히 아닙니다. 고1, 고2, 고3의 모의고사 레벨은 확연히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고1 때 1등급 받았다라고 해서 이런 말씀 제일 많이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통합사회는 항상 1등급 받았는데 고2, 고3 올라가니까 모의고사 등급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옛날같이 공부하면 1등급 나오겠죠, 수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고1 애들한테 40점 1등급 절대평가입니다. 40점 1등급.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상대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고1 때 절대평가 1등급 못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한글 모르는 거. 이거는 문제를 풀 줄 모르는 거 그냥 찍고 잔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보시면 그런 기준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항상 이거 보셔요. 학부모님들 이거 보셔야 돼요. 전국에서 얘가 몇 프로 했는지 학교에서 몇 프로 했는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 가서 치는 3월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적에 들어가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 아이가 전교에서 몇 등을 할 수 있을지 바로미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1월이 다 가지 않습니까? 12월, 1월, 2월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가든지 거기서 원하는 성적을 받아서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교를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대표님, 지금 대표님이 올려주신 요 카카오톡 단톡방 입장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오늘 올빼미 스쿨에서 진행되었던 동영상 강의 동영상 공유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학교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전화번호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개별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시간 이내로, 2시간 이내로 올빼미 스쿨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나님, 그거는 개별적으로 문의 주세요. 개별적으로. 네, 의문 안 다려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하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올빼미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